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요거 이렇게 한글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지금 저희가 배우는 버전은 2016 버전이고요. 이게 현재 출시되는 버전이 2020 올해 24년인가요? 24년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24년 버전까지 나와 있냐면 요즘 타입은 갱신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CD로 사거나 아니면 USB로 사거나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그인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타입의 구독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점점. 그래서 프로그램은 USB화해서 살 수 있는 거는 2020 버전까지만이고 요 최신 버전은 다 나에게 로그인을 해서 구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타입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얘네들이 업데이트하고 바꾸고 그래요. 조금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있나 써야죠. 자, 그러면 2016 버전 열어놨고요. 이 얘기 왜 있었냐. 2020 버전과 2016 버전의 메뉴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살짝씩 다르다는 점. 혹시 집에 요것보다 위에 상위 버전을 쓰시면 메뉴 못 찾을 때 별도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메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이 한글 프로그램의 화면의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자, 한글 프로그램은 뭐 할 때 쓰는지 아시는 분 혹시? 한글은 뭐 할 때 써요? 한글 문서는? 한글은? 문서 작성할 때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 나라에서 만드는 공문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글 문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한글과 컴퓨터가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한글도 그렇고 한셀도 있고 한쇼도 있고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쪽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무역이나 수출이나 아니면 외국 분들이랑 많이 일한다 그러면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아이거든요. 그 워드 프로그램도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한글을 다룰 때 화면의 구성부터 일단 살펴볼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빈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 자,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에 보면 자,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에 보면 짝대기 삼각형 X 있는데 요거를 창 조절 버튼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창 조절 버튼. 자, 그 다음에 창 조절 버튼의 왼쪽 하단에 보면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요거를 리본 메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책에는 리본 메뉴가 아니고 메뉴 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리본 메뉴에 편집부터 도구까지 한번 글씨 클릭해 볼까요? 마우스 가지고. 편집부터 도구까지 마우스 가지고 한번 클릭해 보세요. 죄송해요. 안 계시는지 몰랐어요. 클릭했나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이 변동하죠. 네. 자, 여기 변동되는 이 그림을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본 도구 상자. 자, 이 기본 도구 상자는 우리가 그 메뉴에 어울리는 이름들이 메뉴 이름에 어울리는 도구들이 들어있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위에 메뉴 입력 클릭하세요. 그 안에
각주 누르세요. 그러면 메뉴 입력을 클릭한 뒤 기본 도구 상자에서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기능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도구 상자 아래쪽에 보면 얇게 한 줄이 더 있어요. 여기를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서식 도구 상자에서 저희는 글자를 쓴다던가, 글자 크기를 늘린다던가, 글꼴을 바꾼다던가, 저장을 한다던가 이러고요. 자주 쓰는 기능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서식 도구 상자나 리본 메뉴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물음표 그림 있죠? 그 물음표 앞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요게 도구 상자 단계별 접기 표기인데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없어져요. 한 번 더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한 줄 더 없어져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도구 상자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학생분들이 좀 배우시면 더블 클릭의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그래서 메뉴에다가 더블 클릭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똑같이 없어집니다. 우리 편집 글씨에다 대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도구 상자 없어지죠. 편집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생겨요. 이런 식으로도 펼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서식 도구 상자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자가 있고요. 왼쪽에도 자가 있습니다. 눈금자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종이 그림 있죠? 살짝 크기가 저랑 다르실 거예요. 요거를 편집창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편집창.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용지 크기. 내가 문서를 A4 용지로 만들 수도 있고 P4 용지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A5로 만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글은 문서의 크기를 A4 용지에 세로로 되어 있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각각의 3cm, 3cm, 위에 3.5, 아래 3cm,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의 여백을 주어지고 문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백의 표시로 여기 용지에 보면 이렇게 꺽쇠 그림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죠? 이 꺽쇠를 기준으로 요 바깥쪽이 다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글씨가 써지지 않고요. 여백의 크기를 조절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여백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어쨌든 용지의 크기가 A4 용지인데 지금처럼 종이를 멀리 해놓고 글씨를 쓰면 글씨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가까이서 보거나 멀리서 보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 메뉴 보기 클릭할게요. 보기.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100% 폭맞춤, 쪽맞춤 있죠? 거기에 쪽맞춤 한번 눌러볼게요. 쪽맞춤. 그럼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전체 페이지가 보여요. 페이지 다 보이죠, 선생님? 자, 그리고 위에 바로 위에 있는 폭맞춤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커져죠? 커지죠? 용지 크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자, 100%를 누르면 실제로 인쇄될 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글자를 쓸 땐 가까이서 쓰는 게 좋겠다. 폭맞춤.
아, 나는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고 싶다. 쪽맞춤. 그리고 난 조금만 가까이서 보고 싶다. 또는 실제 크기 알고 싶다. 그럼 100% 이렇게 해서 화면의 보기를 조정하셔서 다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편집창에 보면 파란색깔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요거 이름을 문단부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문단부호. 자, 이 문단부호는 댁에 가셔서 한글을 키시면 없을 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문단부호가 없거든요. 이거를 사용자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 보기에 바로 아래 문단부호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를 풀어놓으면 문단부호가 안 보입니다. 체크를 하시면 보이고요. 자, 이 문단부호는 제가 기초반이나 자격증반에서는 꼭 켜놓거든요. 인쇄를 할 때 어차피 나오지 않으니까 켜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왜 켜놨냐? 문단부호가 있는 부분에만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부분에 문단부호가 없잖아요. 그럼 글자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커서를 이쪽에 이동도 안 돼요. 키보드에서 엔터 한번 쳐볼까요? 키보드에서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엔터를 칠 때마다 문단부호가 생겨요. 원래 한글에서 글자를 쓸 때 글자 쓰고 싶은 장소까지 엔터를 쳐서 커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엔터를 많이 쳐놓으면 간혹가다 막 페이지가 지가 혼자 추가되거나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그 경우에 이 문단부호를 켜놓고 확인하면 엔터를 무진장 많이 쳐놨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문단부호는 지우실 수도 있어요.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 친 거를 백스페이스로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페이스는 거기 왼쪽 보고 엔터 위에 키보드예요. 키보드 거기 그게 백스페이스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인사할 때 안 나오니까 켜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편집창에 잘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 바로 앞에. 자, 그거의 이름을 커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원래는 선생님 이 마우스를 커서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수업을 할 때 그 깜빡깜빡이만 커서라고 해요. 요거를 앞으로 마우스 포인터 글씨를 너무 못 쓰네. 포인터 그리고 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아이를 커서라고 할 겁니다. 수업을 할 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1/1쪽 1단 4줄에 한 칸 문답 나눔 1/구역의 삽입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상황선. 지금 만드는 문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TRL 엔터를 눌러줄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톡 하고 눌러줄게요.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컨트롤 왼쪽에 있어요. 왼쪽 CTRL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톡. 자, 그러면 페이지가 하나 추가될 거예요. 그죠? 네. 왼쪽 하단의 상황선도 이쪽이라고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 아래. 아니 여기. 그죠? 이렇게 내가 총 페이지를 2페이지를 만들었구나. 나의 커서 위치는 첫 번째 줄에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여기에 잘 보면 삽입이라고 있거든요. 삽입 찾으셨나요? 그 클릭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삽입과 수정 상태로 바뀌어요. 수정으로 바뀌죠. 자, 이게 수정인 상태에서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수정이 되고요. 요게 삽입인 상태에서 수정을 하면 글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수정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 본인이 바꾼 게 아닌데 얘가 자동으로 수정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내가 글자가 지워져요, 선생님 자꾸. 그러면 저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해보면 되니까. 요렇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빼기 있죠? 확대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건들지 않습니다. 대신 확대 축소의 단축키를 알려드리죠. 자, 확대 축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예요. 요게 휠이에요, 선생님. 요게 휠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굴리면 용지를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위에 큰 X 말고 조그만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장 안 함하고 끌게요. 저장 안 함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페이지를 몇 페이지 볼 거냐면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가 끝에 닿죠? 이걸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차피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좀 위로 올려서. 자, 글자를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볼 건데 입력을 하실 때 얘가 너무 가까이서 보이거나 멀리서 보이면 힘드니까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보기,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폭맞춤이라고 있죠. 폭맞춤 클릭합니다. 했나요? 여기 위에 보기, 폭맞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자, 이제 글자를 써봅시다. 글자가 아니고 글자 크기를 늘려봅시다. 여기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내림 단추 클릭. 요거 조그마한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숫자가 펼쳐져요. 그 중에서 14 찾아서 클릭. 네, 14. 그렇죠. 14. 잘하고 있어요. 메뉴가 없어졌다, 그죠? 여기 마우스 손잡고 여기에다 마우스 올리세요. 클릭. 14.
자,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눠요 라고 써줄게요. 인사를 나눠요. 됐나요? 자, 인사를 나눠요라고 이렇게 썼다면 다음 줄로 내려올 거거든요. 자, 다음 줄로 내려오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엔터. 키보드에서 엔터. 요게 엔터. 니은자 뒤집어져 있는 거. 니은자 뒤집어져 있는 거. 모양 살짝 달라요. 그러면 다음 커서 다음 자리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보통 인사는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이런 반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이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지겹다고 짜증내시거나 아니면 느리다고 짜증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지겹고 가장 지겹고 힘든 건 저예요. 제가 제일 먼저 기다려요. 수정해야 되겠다. 해줘. 백스페이스 글자 지우는 거 백스페이스 그렇죠. 지우세요. 옳지. 조금만 더 줄까? 더 지울게 조금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만. 띄어쓰기 한 번 하고. 띄어쓰기 한 번 하고. 띄어쓰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마주. 네.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 하고. 인사는
전혀 몰랐어. 어차피 저장하면 없어지는 2번. 이거 싸는 게 끝이에요. 시프트 누르면서 아, 이거 누르고. 띄우고 네 시간에는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 하고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시프트를 누르면서 띄우고 기본 저기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전체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눌러요.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얘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시프트 누르면서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누르고 있어요. 이거 누르고 있고 얘를 통 다시 쓰시면 그렇지. 그때 그게 자동으로 좀 많이 틀리면 바뀌어요. 아니 무슨 얇은 거. 네, 물어보세요. 문서 같은 데서요. 네. 그거 네. 테두리가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쓰다보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표가 그거 보기에 가면 맨 앞에 쪽윤각이라고 있어요. 뭔가 네, 그거 꺼져 있을 거예요. 그 켜져 있어야 여백이 보이는데 쪽윤각이 꺼져 있으면 여백이 안 보여요.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요. 대신 페이지가 추가가 되면 그렇게 선이 생겨요. 쪽 윤곽을 눌러야지 페이지가 자동 넘어. 아니 원래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거를 안 보여줘요. 쪽윤각이 꺼져 있으면 그냥 선만 이렇게 쭉 그어져요. 그거 아니면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칸이 이렇게 표가 테두리가 있으면요. 이렇게 다그 칸을 채우면 자동으로 띄워져 넘어가야 되는데 그 테두리 자체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저 페이지 저 표시를 넘어서 문자가 저기서 표만 내려쓰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표의 설정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갖고 오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상황이 잘 모르니까. 지식은 어디 갔지?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음처럼 내용을 다 썼는데 여기 이미 합니다에서 줄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백의 표시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종이고 이 나머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 닿았죠. 그러면 문서가 한글이 알아서 자동으로 줄을 바꿔줍니다. 엔터를 치지 않아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줬을 때 이거 만드세요 라고 줬을 때 거기 문서에 줄이 내려가 있으니까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문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 누군가가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라고 해서 줬을 때 줄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분이 만드셨을 때 이 부분이 끝이라서 줄이 내려가는데 내가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글꼴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종이의 크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 줄 내려가는 게 당연히 달라지니 줄이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엔터를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를 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춤법에 맞춰서 문단을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엔터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소설책을 막 읽고 있었어. 근데 이미 합에서 엔터를 치잖아? 그럼 컴퓨터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말이 끝났네 라고 생각해요. 그럼 맞아요? 합니다까지 써요. 우리 말이 맞네. 그죠? 합니다에서는 엔터를 치는 건 괜찮아. 나 다 뒤에서 말이 끝났으니까. 그죠? 근데 컴퓨터 여기에다 엔터를 치면 컴퓨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뜻풀이가 안 되거든 얘네들은. 말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배워봅니다. 뒤에 지금 커서 깜빡깜빡하죠? 요 깜빡깜빡하는 놈이 커서입니다. 요거를 엔터를 2번 칠게요. 1번, 2번. 자, 그러면 요게 한 줄 띄워지고 다음 줄로 내려와요. 커서 세 번째 줄에서 깜빡깜빡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만날 때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이제 달라고. 시프트 안 누릅니다. 안녕. 자, 선생님 한 줄 더 뜰 거예요. 엔터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야 한 줄 띄워줘서 요 줄을 써줘요. 자, 만날 때 다시 쓸까요? 그리고 요 가로가 네. 그다음에 만날 때 표시문서. 나는 엔터를 누르고 이게 되겠어. 볼게요. 앞에 줄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커서가 요 앞에 있어서. 그죠? 네, 여기다 클릭하고요. 잘하시네요. 그다음 백스페이스.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되돌리기. 네. 띄어쓰기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뒤에가지고. 띄어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땡땡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프트 누르면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영어로 하이를 써줄 거예요. 키보드에 보면 한영키가 있고요. 한영키를 눌러준 뒤 하이 대문자, 소문자를 써줍니다. 대문자를 누를 때는 시프트 누르면서 왜? 띄어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영키 누르고 키보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H 그리고 소문자로 써주잖아요. 지우고 이걸로 주는 거 지우고 시프트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H 그 다음 띄고 소문자로 보냈을 때는 시프트 안 누르고 아니 안 누르고 누르고 그러니까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쓰면 대문자 떼고 하면 소문자가 나와요. 오케이?
했나요? 자, 이거 설명 102페이지에 다 써져 있어요.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지금 끝냈는데 다 써져 있습니다. 어렵죠? 자, 엔터 또 2번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빠이. 엔터. 다음 줄로 내려가니까 엔터. 헤어질 때 띄어쓰기 한번 더. 이렇게 서서히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띄어쓰기 하고 어렵죠. 띄어쓰기 하고 시프트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잘하실 거 떼고 띄어쓰기 하고 한영키 누르고 이제 영어 쓸 거예요. 바이 대문자를 쓸 때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여기 B 그 다음에 시프트 떼고 소문자를 쓸 때는 떼 상태에서 I 안 누르고 이거 누를까요? 그 다음에 E 소문자입니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 자, 이렇게 저희가 영어를 입력을 할 때 한영키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엑셀이랑 파워포인트에서는 요 오른쪽 하단의 알림 영역에서 그게 보여요. 내가 한글을 입력하는지 영어를 입력하는지. 근데 이게 한글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써봐야 돼요. 써보고 영어 나오면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서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자동으로 영문과 한글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글씨를 쓰다가 갑자기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맞춤법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지가 마음대로 아 이거 이런 단어 없는데 영어인갑다 하고 영어로 바꿔버려요 컴퓨터가. 선생님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꽃이었나? 꽃을 주워서 뭐 담가요 뭐 이런 거였는데 그 꽃자를 아래에 치읓 받침이잖아요. 근데 그게 치읓 받침으로 안 쓰고 그러니까 오하고 치읓이잖아요. 근데 오를 빼놓고 자꾸 치읓만 쓰는 거예요. 쌍기읒하고 치읓만 써. 오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 영어인갑다 하고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 선생님 컴퓨터 고장났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잘 쓰면 된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힘들죠?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